안녕하세요, 장카푸입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는 팀 전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실력에 스타성까지 있다면 팀의 성적과 마케팅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팀이 성장하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막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종종 클럽들은 이 선수가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걸 예상하지 못해 떠나보내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클럽들이 떠나보낸 슈퍼스타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클럽들은 왜 이 선수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현재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살라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6년 첼시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 AS 로마로 이적한 순간이죠. 이집트 23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시절 FC 바젤과의 친선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살라는 자신의 20번째 생일이던 2012년 6월 15일 바젤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적 후 적응의 시간도 없이 2년간 79경기 20골을 기록했고, 특히 13-14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난 첼시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득점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기게 되죠. 그 영향인지 해당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살라는 바로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때의 살라에겐 지금과 달리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첼시의 2선이 포화 상태로 험난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것. 당시 첼시의 2선에는 살라 외에도 에덴 아자르, 윌리안, 오스카, 안드레 쉬얼레, 후안 마타가 있었고, 이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빅리그 경험이 처음이던 살라에겐 넘기 매우 힘든 수준의 선수들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낮은 자신감이었는데, 매우 험난한 주전 경쟁에 이어 무리뉴 감독은 당시 살라의 피지컬과 수비 가담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팀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살라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살라와 함께 첼시에 있던 드록바에 따르면 이 시절 살라는 너무 자신감 없이 기가 죽어 있었다고 하였죠. 결국 살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년간 단 13경기 2골에 그친 뒤 14-15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살라는 물 만난 듯 순식간에 세리에 A 정상급 윙어로 떠올랐고, 지금 우리가 아는 살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시즌은 AS 로마로 임대를 떠나 스팔레티 감독의 황태자로 부임하며 리그에서만 14골을 포함해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결국 다음 시즌 살라는 첼시를 떠나 AS 로마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됩니다. AS 로마로 떠난 살라는 세리에 A의 왕으로 군림하며 결국 한 시즌 만에 클롭 감독 하에 헤비메탈 축구를 추구하던 리버풀로 이적하였고, 현재 우리가 아는 프리미어리그 왕 살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많은 팬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 최고의 공미 케빈 더브라이너 또한 한때 첼시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첼시는 일찌감치 20살의 나이에 행크에서 한 시즌 동안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더브라이너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죠. 당시 첼시로의 이적의 더브라이너는 첼시와 같은 클럽에서 뛰게 된 것은 꿈만 같은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겸손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시 월클의 미덕은 겸손인 것 같네요. 더브라이너의 영입으로 첼시는 2011년과 2012년 더브라이너, 루카쿠, 에덴 아자르, 티보 쿠르투아라는 벨기에 핵심 선수 4명을 모두 영입하기도 했죠. 하지만 더브라이너의 이적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는데요. 더브라이너가 첼시에 합류한 11-12 시즌은 그 역사적인 첼시의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즌이지만, 한편으론 제2의 무리뉴로 불렀던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의 경질 후 디마테오 감독의 지휘봉을 잡으며 프리미어리그 6위를 기록한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장의 성적이 중요했던 두 감독은 당시 유망주이던 더브라이너를 기용할 여지가 없었고, 결국 6개월간 리그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다음 시즌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더브라이너는 당시 이적 협상 중이던 클럽의 도르트문트가 아닌 첼시 잔류를 선택했지만 리그 개막전 선발 출전 외에 반 시즌간 단 9경기 출전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에 더브라이너는 출전 기회를 찾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볼프스부르크로 완전 이적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에 대해 더브라이너와 무리뉴 감독 간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에 의하면 당시 더브라이너는 리그 개막전 헐시티와의 경기 이후 무리뉴 감독에게 모든 경기에 선발로 뛰고 싶다며 분데스리가 이적을 요청했다고 했으나, 더브라이너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시즌 중반 자신을 불러 서류 몇 장을 뒤적거리더니 1골 0도움, 리커버리 10개라는 더브라이너의 기록을 말한 후 곧이어 윌리안 오스카는 5골 10개의 도움과 같이 더브라이너보다 더 기록이 좋은 포지션 경쟁자의 기록을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리뉴 감독은 더브라이너에게 경쟁자가 더 뛰어나니 첼시에선 기회가 없을 것이란 걸 돌려 말한 것이죠. 이에 분노한 더브라이너는 볼프스부르크로 떠났고 말 그대로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게 됩니다. 두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와 도움왕뿐 아니라 독일의 키커지가 매 시즌 발표하는 축구선수 평가에서 두 시즌 연속 가장 높은 월드클래스,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와 리그 올해의 팀 동시석권 등을 이뤄내죠. 더브라이너는 무리뉴로부터 받은 분노를 활용해 단 1년 반 만에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고, 결국 2015년 8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전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살라와 더브라이너 두 선수의 공통점은 모두 무리뉴 감독 밑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첼시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첼시의 레전드이자 당시 주장이던 존 테리는 두 선수 모두 당시 첼시에서 뛸 만큼 좋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의 방출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살라의 방출은 이해가 되나 더브라이너에게 충분한 기회가 가지 않았다며, 당시 더브라이너를 바이백 조항 없이 이적시킨 무리뉴 감독의 결정이 아쉽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폴 포그바.
지난 2023년 8월 도핑 테스트에 의한 금지 약물 적발로 1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유벤투스의 세리에 정상과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폴 포그바 또한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프랑스 르 아브르 유스팀에 있던 시절 알렉스 퍼거슨 감독 눈에 띄어 2009년 16살의 나이에 잉글랜드 맨체스터로 오게 되죠. 당시 포그바는 클럽 내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았고 11-12 시즌 18살의 나이에 1군으로 콜업되어 프리미어리그 데뷔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포그바가 속했던 맨유는 퍼거슨 감독 지휘 아래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고 포그바는 톰 클레벌리, 안데르손, 그리고 은퇴해서 복귀한 폴 스콜스 등에 밀려 최종 3경기 출장에 그치게 됩니다. 또 당시 퍼거슨 감독은 자신이 정한 강한 규율에 벗어나는 선수를 강하게 지도했는데 포그바가 팀의 규율과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종종 보여주자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포그바는 바로 다음 시즌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적하자마자 팀의 상징이던 마르케시오를 밀어내며 20살의 나이에 세리에 최고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지성 선수는 포그바가 워낙에 재능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들과 선수들도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벤투스와 맨유의 계약 조건 차이, 경기에서 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뛰지 못했다는 실망감 등이 이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다만 그렇게 이적하자마자 훌륭한 기량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맨유 측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처럼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의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성장했고 2016년 맨유는 자유계약으로 방출한 포그바를 당시 약 8,900만 유로, 한화 1,300억이라는 세계 최고의 이적료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콜 파머, 첼시의 콜 파머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3-24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2골, 11개의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 33개를 기록하며 득점과 도움은 2위, 공격 포인트 개수는 1위에 올랐고 빛이 보이지 않던 첼시 공격진의 사실상 유일한 빛으로 프리미어리그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시즌 전 콜파머가 첼시에서 성공할 것은 물론이고 첼시로의 이적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콜파머는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8살부터 맨체스터 시티 유스팀에서 활약하며 프로 데뷔까지 이룬 맨체스터 시티 성골 유스 선수였는데요. 18살이던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프로 데뷔를 한 콜파머는 맨시티 시절만 해도 세계 최강의 스쿼드를 자랑하는 맨시티가 직접 키운 유망한 어린 선수 정도로 평가받았죠. 실제 프로 데뷔를 한 2021 시즌 2경기, 21-22 시즌 11경기, 22-23 시즌 25경기, 한 골 1도움으로 출전 기회를 천천히 늘려가고 있던 맨시티의 유망한 로테이션 선수 수준이었고 유망주답게 경기력의 기복 또한 보였었죠. 이 때문에 시즌 후 첼시가 콜파머에게 이적료 4,500만 파운드, 하나 약 750억과 7년의 계약 기간을 베팅했을 때 많은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콜파머는 모든 의심을 잠재우며 단번에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요. 당시 이 이적은 뜻밖의 이적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콜파머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콜파머의 맨시티 마지막 시즌이던 22-23 시즌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FA컵까지 트래블을 이룬 유럽 최고의 팀이었고 콜파머의 경쟁자는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필포든, 잭 그릴리시, 리아드 마레즈 등 세계적인 선수들로 가득했었죠. 이에 콜파머 또한 매 시즌 출전 기회를 늘려갔지만 리그 25경기 중 선발은 단 7경기에 그쳤고 결국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 첼시로의 이적을 감행하게 됩니다. 과르디올라 또한 콜파머가 언젠가 맨시티의 스타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장의 주전 보장을 약속하지 못하자 첼시의 딜을 허락하였는데요. 그렇게 콜파머는 맨시티를 떠나 첼시로 이적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럽이 미래의 슈퍼스타를 떠나보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클럽과 선수 모두에게 매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은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쉽사리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고 선수들은 자신의 출전 기회를 위해 팀을 떠났을 뿐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결국 슈퍼스타가 된 것인데요. 때문에 설령 클럽이 이러한 슈퍼스타들을 계속 붙잡았을지라도 제한된 기회와 환경 속에서 이들이 지금과 같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적으로 클럽의 유스를 성장시키는 팀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4명의 선수들이 만약 팀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선수들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상 탭백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